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방향을 달리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장 후반대부터 횡보하기 시작했는데요. 3,2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980선을 겨우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국제유가 폭등 소식에 정유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국제 유가는 이란의 핵합이 지연되는 부분과 이란의 정유소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고수익 작전 타임과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국제유가 70달러 돌파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메타버스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이버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스펙주들의 주가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고수익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작전 키워드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 국제유가 70달러 돌파라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이 국제유가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일도 WTI 가격은 68.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요. 브렌트유 가격이 70달러, 71.2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동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는데 이란의 핵합이 지연되는 부분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유가의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원유 재고가 좀 줄어드는 점도 이 공급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면서 수요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관련 주가에 대해서도 좀 전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지속 상황, 그러니까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란 핵합의 지연이랄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항상 우리들이 겪어왔었던 단기적인 이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추세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지속, 여기에는 수요 그리고 공급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급 측면, 오펙 플러스가 그 기존 증산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엊그저께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그 7월 달부터 약 하루 45만 배럴을 증산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결정이 났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약 한 100만 배럴 정도를 그 감산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감산을 완화하겠다. 그 이야기는 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공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 뭐니 해도 어찌 보면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에 돌입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브렌트유 2년 만에 70달러를 재돌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지난밤 71.22달러로 마감을 했고 WTI 같은 경우 68.76달러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생산 증가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그 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의 배경에는 백신 보급의 확산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분 연결고리로서 중간 경로로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어찌 보면 공급이 줄어들거나 공급의 변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의 상승, 가격의 하락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단의 어떤 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요단의 요인에 의한 쪽으로 지금 가격의 변화를 가격의 상승세를 어떤 그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당 부분 좋은 그림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결국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세가 결국은 나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야만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물가 상승이다라는 점으로 시장의 인식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 발발 초기 상황과는 조금 좀 다른 그런 그림인데 그때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컸었죠. 국제유가가 $30 아래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여기에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도 내비쳐졌었던 그런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비교를 해본다면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물가 상승은 결국은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은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좋은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 단어로 평가가 됩니다. 골디락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더욱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황에서의 미지근한 상황에서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 바로 골디락스인데요. 그러한 골디락스의 평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보신다라면 그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뒤편에 서 있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인플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단 역시 또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5월달 물가 상승률 발표를 했는데 상당 부분 거의 9년 만에 최고치 외신에서도 상당히 대서특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9년여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2.6%의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 물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확대될 여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석유류의 상승폭이 가장 높아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5월 대비해서 23.3%나 상승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공업 제품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론 앞으로 조금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연간 평균 목표 물가 상승률 2%.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죠. 이걸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인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도 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죠.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 한 가지.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연평균 상승률의 전망치 1.7%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나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참고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세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결국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라는 경제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쇄를 하고 있다.
오히려 그 폭을 넘어서고 있다. 이 제일 큰 핵심 배경에는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재개가 지금 현재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최근 시장 내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메모리얼 데이 월요일날 휴장을 하면서 연휴가 있었죠. 그 당시에 소비 그리고 여행 급증을 하면서 미국 사회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호텔에 대한 가동률이 무려 93%에 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항공 여행객이 100만 명을 넘은 건 물론이거니와 무려 178만 명에 달했다라는 부분. 3일 동안. 일평균입니다. 영화관 매출이 일평균 영화관 매출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만큼 외식, 외부 활동, 그리고 여행, 레저가 상당 부분, 그리고 생활이 이제는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실예가 되고 있다라는 점.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골디락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과 여기에 더해져서 당연시되고 있는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 적정한 수준은 결국은 2% 내외로 결정이 되고 있다. 경제 성장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없이는 경제 성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항상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결국 우리한테 이런 힌트를 줍니다. 경제 성장을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은. 근데 인플레이션은 뒤따라옵니다. 아니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도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해지를 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의 수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종과 그런 투자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성장 관점에서는 어떤 경로에 관심을 가질까? 결국은 경기 부양책에 방점을 찍고 있는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내구 소비재와 해운, 운송, 그리고 인플레를 해지하는 경제 성장, 경제 회복의 동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정 수준의 인플레, 그 인플레이션을 그래도 이 부분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있다면 원자재에 대한 투자, 자본재입니다. 자본재는 소위 말하는 그 자본 투자 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경기 소재랑도 맞물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결국은 고용의 확대가 소득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고 소득의 확대는 바로 소비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지금 현재 시장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ADP 고용보고서의 상당 부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고용보고서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 상쇄되어질 건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까지 상쇄되어졌던 그리고 조금은 좀 우려가 감소하였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변곡점에 서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경제 성장 관점과 인플레 해지 관점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항공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호텔 가동률도 90%가 넘어갔다. 지금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미국이 계속 경기 회복을 하고 있는데 2개월 동안 이 회복세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오늘 시장 대응 작전부터 이런 이 회복 국면과 인플레이션 압박 상황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지금 상황은요. 인플레이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어느 쪽이 이기느냐 무게 중심이 어떤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게 되겠느냐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순환매 양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이 순환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 순환매나 힘겨루기는 그때그때 발표되어지는 경제 지표 그리고 경제 상황 그리고 발표되는 어떤 그 통계 수치들에 의해서 약간씩 지금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핵심 이벤트는 백신 보급의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보급의 확산이 결국은 경기 회복,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기저에서, 가장 물밑에서 이 부분을 백업,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부분. 최근 시장 내 관심 상황을 좀 들어본다라면 정리를 해본다면 크게 세 가지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유동성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백신 보급에 맞물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는 폭발 소비, 이연 소비, 여름 성수기와 맞물린 이때까지 억눌린 수요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게 결국은 기저효과와 맞물리게 되면서 상승,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난주 말 미국 정부에서 발표된 슈퍼 예산안이 되겠는데 이 슈퍼 예산안도 예산안이지만 결국은 재정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재정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예산안의 지출 그리고 예산안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산업군, 업종군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친환경과 인프라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시장 내 계속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밤 미국 3대 증시 사실상 소폭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소폭 상승 어쩌면 관망 양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은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우려감대로 경기 회복 기대감은 기대감대로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저녁 발표될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관망 양상을 보였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향을 줬던 부분 경기 회복 낙관론 분명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미국에서 50%를 넘었죠. 그렇게 되면서 폭발 소비, 이연 소비 본격화 여기에 호텔, 레저 항공, 식음료까지 상당 부분 관심 부분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맞물리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 나타났습니다. 경기 조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 결국 백신 보급은 내수 수요의 회복이다라는 등호가 성립이 되면서 그 수요 회복의 기대감이 국제 유가의 상승세로 고스란히 연결되었다라는 점.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어떤 그 관심 계속 필요해 보이면서 결국은 원자재 업종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소비재, 경기 민감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체적인 수요 회복, 내수 회복과 맞물린 유통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크게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편승 트레이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밤 미국 그 국제 금 가격 1,910달러 마감하는 그런 모습, 1,900달러 돌파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구리 가격 역시 상승 추세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점. 여기에 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점차 잦아들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3개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제가 원으로 표시한 최근 일주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최근 일주일 움직임입니다.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이제는 과거처럼 큰 어떤 그 이슈 내지는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 기술주들에 대한 순환매 유입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어제 AMC,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레딧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레딧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AMC. 물론 이제 그 영화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서 이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시장 내에서 공매도를 리커버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게 되면서 90% 가까운 그런 상승 나타났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지금 현재 유동성 이슈와 인플레이션 이슈, 경기 회복 이슈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다소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는 그런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핵심 투자 전략은요,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이에 대한 교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쪼개놓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 회복, 그리고 부양, 경기 부양과 관련된 중간 경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이 가장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고용의 확대를 통한 소득과 소비의 증가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친환경과 인프라 쪽에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 그리고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를 운송하고 있는, 유통하고 있는 해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 해지 업종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골디락스가 나타나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경기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성장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과한 것이냐 아니면 좀 과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냐가 이제부터는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어떤 그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자재 그리고 자본재, 정유, 철강, 석유화학, 경기 소재 그리고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세 번째는 폭발 소비, 이연 소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나타나고 있고 억눌린 소비가 백신 보급의 확산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감추지 않고 터져 나온다라는 점. 내구 소비재, 식음료, 여행, 관광, 유통까지. 그리고 또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2분기 실적 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 1분기가 끝났죠. 여기에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 당연히 가져가게 되는데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경기 소재주, 자본재 산업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기의 회복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순환매 양상으로 물리고 맞물리게 되면서 이게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같이 돌아가면서 이게 나선형으로 같이 순환매 상승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딱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우수하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순환매 양상 속에서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 내 관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시장 내 가장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밸류에이션 접근 관점의 저가 매수세의 유효다. 특히나 2분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그리고 흑자 폭의 확대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업종 너무나 편안한 그런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재생이랄지 5G, 자율주행, 반도체, 경기 소재주 전체적인 이런 부분의 관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절대 어떤 그 귀동량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 국면에서 업종 간 순환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나타나는 업종이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업종 지금은 어떤 업종이 업턴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업종이 적자에서
투자 전환의 마지막 고리를 풀 수 있겠느냐의 가능성, 소위 말하는 이익 모멘텀 관점의 시장 접근도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섹터군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업종별로 순환 매장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지금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오늘 저녁 발표되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까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로 중요한 리포트일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스튜디오에서 뵙고 또 이렇게 화상으로 다시 뵙네요. 일단 오늘 어떤 리포트 볼지 제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이번 주 메타버스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네이버 종목인데요. 제페토 준비된 차세대 플랫폼이라는 주제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하면 미국의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떠오르는데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제페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페토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한 업종 리포트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LG 이노텍,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오늘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된 차세대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키움증권 리포트이고요. 그리고 메리츠증권 리포트도 한 가지 더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페토라고 하면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메타버스는 뭐야? AR, VR, XR, 이번 주에 TOF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새로운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페토인데요. 2018년 출시된 메타버스에 관련된 플랫폼 운영체제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면 우리가 실존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가상세계의 캐릭터,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바타 서비스, 얼굴 인식과 증강현실, 3D 기술 등을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세계의 3D 캐릭터,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이 세계 안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거나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그러면 그냥 게임 같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업로딩을 해서 누군가와 공유를 하고 그 장을 통해서 소통을 했을 때 결국엔 수익 창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제페토라는 공간에서도 결국엔 수익 창출이 유저들, 사용자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공간까지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유일한 메타버스 플랫폼, 그리고 선도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Z세대라고 하는 연령층들이 대부분 사용자인데 가입자의 90%가 해외 이용자, 아시아, 북미, 남미 등 해외 이용자라는 부분들이 한 가지 더 특이점입니다. 국내 메타버스를 선도 중인 네이버인데 이 플랫폼 서비스 자체가 이렇게 변화했듯이 메신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동영상 서비스, 이후에 메타버스까지도 플랫폼들이 이렇게 움직여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통해서 사용자가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판매하고 그 판매한 일종의 가상현실의 코인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코인이 환전, 실물화폐로 환전까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입니다. 이 다음에는 컨텐츠가 고도화될 거고요. 수익화 모델들이 나타날 것이고 플랫폼 카테고리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중에 메신저 서비스가 있죠.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란톡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도 대화를 진행을 하던 그 단순한 플랫폼에서 결국엔 선물하기 기능이나 앞으로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후에는 보험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작전 리포트 시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콘텐츠의 고도화, 수익화 모델이 강화되고 플랫폼 카테고리가 확장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플랫폼이 제페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이버에 대한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1분기 실적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견조했고 매출액은 약 1조 5천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2,880억 원 수준인데 컨센서스 대비 조금 소폭 하회했는데 그 원인은 주식 보상비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쪽, 그리고 커머스 매출액, 스마트 스토어 매출액, 그리고 핀테크 매출액, 컨텐츠 매출액, 네이버 페이 매출액 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8조 4천억 원 정도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으로 봤을 때 이제 네이버는 앞으로 이 성장성뿐만 아니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 무기가 무엇이냐? 2017년도부터 진행되었던 협업이라는 동맹입니다. 2021년도 와패드 웹소설 기업이죠. 그리고 BNX, 빅히트의 위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고 왈라팝, 이마트, 신세계, 엠텍까지도 다양한 협업, 동맹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이 컨텐츠 쇼핑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2분기 라인 커머스 이런 부분, 이마트와의 제휴, 신선식품 장보기 서비스 같은 경우들 이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마트의 수익 모델 그리고 지분가치 평가 이익들이 조금 더 강화될 그런 모습입니다. 표를 보시면 YG엔터, SM엔터, CJ 대한통운, CJ ENN,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 왈라팝은 웹 소설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빅히트의 위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BNX, 그리고 이마트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왓패스가 웹소설 플랫폼이고요. 왈라팝은 당근마켓, 스페인의 당근마켓 버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금 및 지분가치 교환을 통해서 총 투자 금액이 3조 380억 원까지 지금 현금 또는 지분 교환을 통해서 협업과 동맹을 맺은 총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네이버를 이끌어갈까에 대한 그러한 부분, 아주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하면 제가 2020년 12월 24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고 싶은 종목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거래 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거래액 또한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TBCF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판매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제되기 전에 바로 대금까지도 지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TBCF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기존의 플랫폼들의 성장성,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장성,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 동맹이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미래 산업인 이 제페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스스로 성장하고 있고 동맹을 통해서 함께 성장을 꾀하고 있고
다양한 연결고리와 미래 플랫폼까지 구축해 놓은 그런 네이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의 차트를 조금 보자면 제가 늘 그리고 있던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이 밑으로 하락이 나왔던 구간들을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이 구간들을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구간은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이후에도 한 번씩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이버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 관건은 가격, 어느 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내가 네이버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눈치 작전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FOMC를 비롯해 굵직굵직한 변곡점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5월도 그랬듯이 6월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고 장기적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내년도까지 그리고 후년도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모아가자라는 이야기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구간이 변곡점이었나 추세선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추세선 안에서 매수를 잘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미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제페토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규모가 메타버스 때문에 10배가량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네이버는 또 앞으로 차세대 플랫폼까지 거느리고 있는 만큼 주가 전망 기대됩니다.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께서 저녁 8시 주유소 방송에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신데 개장 전에 저희가 자세한 종목 리뷰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은 이 양시장에 조금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부터 만나보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보시죠. 네,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두 가지 벌써 목표가 달성했죠. 동신건설 수익률 14% 챙겨갔고요. 삼익THK도 14%, 15% 가까이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빅텍은 손절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안랩은 계속해서 수익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각 0.7%, 2.24% 올려가고 있고요. 네, 지금 장에서는 또 CJ ENM과 광주 신세계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CJ ENM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올려 세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11.9%가량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광주 신세계는 2.5%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유소 포트 종목들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또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펙주인데 기업들이 이 회사 인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펙주들이 연일 정말 상승 랠리를 펼쳤죠. 뭐 상한가를 5월 내내 갔는데 전거래일에서는 뭐 하한가를 터치한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지금은 거래 정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모주 투자 열기가 스펙주로 옮겨갔다라는 분석인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스펙주 현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스펙주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이 스펙주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드린다면, 뭐 한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스펙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급등하는 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생소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전에도 이렇게 스펙주들이 한 번씩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스펙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의 상장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스펙들이 이제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년 이후부터 해서 한 3년 안에 이 합병을 해서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이렇게 연계가 된 경우 그 기업들이 스펙을 통해서 이렇게 상장이 됩니다. 보통 이제 상장 이슈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스펙 관련주들이 그런 이슈와는 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우선주처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도 작고 호가창 보시면 이제 굉장히 호가창이 듬성듬성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쉽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들이 이제 급등하듯이 우선주들 역시 이제 지금 대부분 급등할 만큼 급등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펙주들로의 이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에는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3배 가량이 올랐고 그리고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지금 10,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통 스펙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이제 2,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요. 2,000원으로 이제 공모된 이후에 2,000원 아래로 내려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그냥 3년 동안 합병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스펙을 통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수수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전체 원금의 한 95% 정도를 보장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상장한 공모가로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 스펙 4호처럼 상장하고 나서 10,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 5배 정도가 올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장할 기업을 찾지 못하게 되고 만약 고점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2,000원이라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거기에 이자를 조금 더 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원금 정도 공모가의 원금을 좀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0원 이하로 매수를 할 경우에는 3년이란 장기 투자를 통해서 만약 스펙이 상장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다른 기업과의 이제 합병을 하게 될 경우겠죠. 이제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이런 종목을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아니면 투자의 관점으로 고점권에서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셨다가 이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가 생길 때는 엄청난 손실을 그냥 떠안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항상 좀 인지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스펙 관련주들 제가 우선주들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와 좀 마찬가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이라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을 경우는 배당 수익을 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지만 스펙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한번 시세가 좀 크게 났을 경우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잘 보시면 이번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에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다 스펙이에요.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을 발행을 하고 이 스펙들이 합병할 기업들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합병하게 될 경우, 합병에 성공할 경우 굉장히 좀 큰 폭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2,000원이라는 이 가격을 갖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펙들 중에서도 보면 2,000원 아래에서 이렇게 늘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2,000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없고 주가의 움직임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과의 합병을 꼭 노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상상인 뭐 이한채 이후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2,000원 아래에 있었던 시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뭐 스펙을 어떻게 지금부터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최대한 2,000원 가까이 근접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3년 정도 지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2,000원에서 샀을 경우는 뭐 손실은 안 보시겠죠. 하지만 시간적인 그런 손실을 기간 손실 좀 볼 수 있다. 기회비용을 많이 날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딱히 그런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또 한편으로 주식시장에서 이런 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나는 리스크 없이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내 원금을 보장하면서 혹여나 합병 이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돌아와서 2,000원 이하 매수를 하신다면 뭐 거의 원금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 차원에서의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빼고 시가총액이 거의 뭐 80억, 100억 뭐 이렇게 굉장히 시총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여러분들이 물리실 경우 위에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 자기가 뭐 트레이딩을 정말 잘한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뭐 어떤 감각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시점에 매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면 괜찮겠지만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은 꼭 2,000원 이하에서만 공략을 하고 2,000원 위로 올라온 종목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주는 우선주와 같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의견이신데 합병 이슈가 녹아들어 있다면 2,000원 부근에서 원금 손실을 잃지 않는 그 정도로만 좀 접근을 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스펙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정말 알찬 투자 작전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개장하는데요. 저희는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에 중서부와 경상도, 전북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낮더위가 누그러들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 춘천 23도, 대전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낮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광주 23도, 대구 24도, 제주 26도로 낮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전국에 내리는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 당분간 특별한 비 예보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